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마다 염승환 차장이 나와서 엄청난 전략을 전해주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 오늘? 요즘 뭐 3월 들어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기대감이 사실 좀 그동안 컸는데 그런 네. 기대감들이 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좀 결렬되면서 좀 꺾였고 미중 뭐 무역 뭐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게 또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좀 계속 가고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악재가 뭐 1월 달에 먹히질 않았는데 네. 워낙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유동성 외국인들 이탈하는 가운데 뒤늦게 이제 이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올랐던 증시가 막상 펀더멘탈이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확인되니까 네. 결국엔 주저앉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까지, 3월 말에 이제 미중 그 정상회담이 확실히 열리는지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열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투자자들이 다 좀 관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1, 2월 오른 거에 따른 3월 달은 좀 휴식기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 된 것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뭔가 움직인 듯한 그런 위성 사진이 포착이 되면서 네. 갑자기 방산주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뭐 관련된 분들의 전망을 들어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끝난 거 아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진전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또 막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는데 네네. 그걸 사실 떠나서 평화 모드로 가더라도 방산주는 좋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뭐 남북 평화 모드로 간다고 해서 그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가 이제 무기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 구입비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올해만 13.7%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부분 매출은 사실 이런 이제 국방부 예산에서 나오는데 이게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무기 현대화 사업도 계속하고 또 자주국방을 더욱더 강조하기 때문에 네. 무기 구입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이제 방위 산업을 대해서 수출도 좀 증가시키겠다.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작년에 아쉽게 그렇죠. 뭐 그걸 네. 수주를 못 땄잖아요. 미국 고등훈련기. 네네. 그러니까 16조 원 정도 수주를 예상했는데 보잉이 충격적으로 8조인가 9조인가 이게 제시해가지고 어쨌든 수주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모멘텀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스마트 국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예산들이 많이 이제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정찰도 하고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스마트 국방을 2020년까지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쪽과 관련해서 역시 그 LIG 넥스온이라든가 관련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아랍에미리트인 것 같아요. UAE 그 얼마 전에 왕세자도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방한을 하긴 했었는데 UAE하고 한국하고 그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란, 사우디에 이어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그 3위 국가입니다. 그래요? 이란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가 2등이고 이제 그 UAE가 세계 3위인데 무기 예산을 올해만 해도 80% 이상 좀 급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특히 UAE 워낙 관계가 좋습니다.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아크 파병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급진전이 좀 됐는데 그 이후로 파병한 다음에 실제로 한국에서 무기 구입을 했던 그게 그 액수가 30배나 급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도 좀 무기 예산을 지금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좋은 한국 쪽에서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차관급 회의도 했었고 대통령까지 만날 정도로 지금 이제 무기 구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들을 봤을 때 방산주들 뭐 이제 남북 사실 경협이든 그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출이라든가 또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평화 무드로 가면 이거 방산주 볼 거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건 아니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자주 국방 내수도 괜찮지만 해외 쪽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 하시는데 이게 모멘텀이 될까? 네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방산주들은 올해 분명히 단가도 올라가지만 이런 수출 쪽에서 Q 쪽에서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올해 성장주로서 좀 계속 관심 있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람 습관이 무서워서 투자 습관이 계속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올랐던 게 방산주다 네.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머릿속으로는 납득이 가면서도 네. 왠지 가슴에서는 좀 뭔가 밀어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무기 구입비를 늘리고 있는 네. 거고 게다가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방산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꼽아 보시겠어요? 사실 뭐 그냥 이제 일부 테마 기업들은 막 네. 주가 급등락하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북한이 뭐 갑자기 미사일 발사한다 이러면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대형주 중에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국내 대표 업체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예전 이제 하나 테크 그 삼성 테크인이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항공기계 쪽에서 이제 수주 요즘에 항공기 부품 쪽에서 이 항공기계가 올해 1월에 그 편입했던 그 사업이죠. 네. 그래서 사실 항공 엔진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예전에 그 삼성 테크인 네. 항공 엔진 사업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편입이 됐는데 그거 이제 핵심 사업 인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성장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요즘에 어쨌든 이 항공기 엔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잉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수출 그쪽에서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이게 편입이 되면서 상당한 좀 수주 잔고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디펜스가 자주포를 만드는데 네. 그게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좀 수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쪽에서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라면은 상당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CCTV 사업 쪽이 방산 쪽은 아닌데 네. CCTV 만드는 그 사업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그 실적이 계속 적자였는데 네. 올해 중국 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사업부까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실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나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렇게 좀 성장이 없는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뭐 방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근데 방산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한 모멘텀을 저는 네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 좀 공교롭게 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또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좀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 PBR로도 0.6배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계속 있을 때, 뭐 지금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만, 경협주가 떠오르게 되면 방산주가 떨어지고, 방산주가 네. 오르게 되면 경협주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시소처럼 이용하시는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분들 물론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럼 그 얘기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거든요. 네네. 이제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시세는 다 끝났고 네. 남북 경협 이슈가 다시 이게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가 이게 구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뉴스도 나오고. 근데 그때까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협주는 힘들고 방산주들도 사실 뭐 갑자기 요즘에 뭐 동창리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급등하는데 이건 남북 경협 이슈랑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안 좋게 보는 좀 시각에서는 또 북한이 또 이게 도발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또 사실 이게 또 100% 팩트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뭐 일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금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단순 그냥 기대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공교롭게 그게 경협주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든 또 북미 정상회담 결렬돼서 남북 경협주든 간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단순한 기대 심리의 테마기 때문에 별개로 하셔야 되고 어쨌든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관련주도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랑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와 해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큰 종목, LIG 넥슨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압축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 한번 알아볼 텐데 사실 그 전에 저는 더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지난 1월 8일에 나오셨을 때 네. 저희한테 교육주를 한번 봐라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스카이캐슬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메가스터디도 꽤 잘 갔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성은 엄청나게 네, 잘 많이 갔어요. 오늘 신고가를 장중에 네. 기록하기도 했고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다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네네. 여기 나와서도 좀 더 좋게 보시라고 좀 말씀드린 건데 디지털 대성도 이제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거 이제 새로운 상품 만들어 가지고 그게 4, 5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10만 원대에 팔아버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이 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가입하겠죠. 네.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도 당연히 수혜를 같이 받는 거고. 근데 앞으로 정시 수능 모집 더 늘어나니까 그 기대감 위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아직도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전기차처럼 그런 걸 미래를 너무 미리 좀 앞당겨서 지금 반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차익 실현을 네. 해보자라는 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다음 주가 되면 양회가 모두 다 끝이 나게 네.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지표인데 11일 날 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14일 날 중국 산업 생산 발표가 되는데 사실 거기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전인대 폐막할 때 리커창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네. 구체적인 아마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외상투자법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데 이번에 뮤중 무역협상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제시한 법안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중국에서 입법화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만약 이게 중국 인민회에서 그날 표결이 있다고 합니다. 양회 폐막식에 그때 입법이 안 되면 이게 2020년까지 늘어지게 돼요. 네. 미중 무역 합의가. 그래서 악재가 되니까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